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인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12월 한 달 동안, 아니 어쩌면 1년 내내 우리가 손꼽아서 기다려왔던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이제는 지났고요. 이제는 정말로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연말 연시만 되면요, 이게 생각이 나요. 이거 뭐 호빵? 뭐 붕어빵,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나는데 네. 좀 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크리스마스 실이요. 크리스마스 실, 이게 사실 우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서 이거 단체로 신청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실을 구매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기억들 맞아요. 아마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크리스마스 실이 주제가 매년 달라져. 그쵸. 맞아요. 그렇죠.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림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걸 오히려 크리스마스 시를 수집하는 분들도 꽤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올해는 뭐였냐? 바로 아주 유명 인기 애니메이션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그 브래드 이발소. 그거 국내 애니메이션 있죠? 그쵸.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약간 기대가 됐어요. 네. 사실 연말 연시 선물로 이런 크리스마스 시를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우리가 이거 사려고 하면 우체국을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온라인으로 크리스마스 실 기부 스토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부도 하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오늘은 또 어떤 길을 나서면 또 어떤 분들, 또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이기랜 자연국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돌프인가요? 루돌프예요. 연말 분위기 좀 내봤어요. 그러네요. 하루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이네요. 좋네요. 네. 이번에 좀 이렇게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일몰을 보러 다녀왔거든요. 일몰. 좋다. 또 제주도에 또 이렇게 제주도 한 바퀴 싹 돌면 일몰 명소가 다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어떤 일몰 명소를 또 픽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찾아갈 길은 푸른 바다 너머로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조천읍 신북로입니다. 오늘은 일몰이 아름다운 조천읍을 찾았는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머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신북로는 달기에 흙을 파헤치고 그 안에 들어앉은 형상의 당머르 해안과 올레길 18코스, 해안 누리길 50코스를 끼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여기 너무 좋아요, 전망이. 바다 끼고 있어서. 먼저 일몰 명소인 당머르 해안 정자에 올라 푸른 바다의 기운을 마음껏 느껴볼까요? 일몰 때가 되면 저 수평선 넘어 지는 해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답니다. 이곳에서 잠시 올 한 해도 뒤돌아봤는데요. 다 맛있었어요. 야, 좌 선생, 너 정말 그게 다 맛있는 거 맞아? 그런데 저한테 다 맛있었고요.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젊은 청년이 정말 고생되게 두부를 뽑아내고 두부를 만들고 순두부를 만들고 그랬던 두부, 그리고 정말 50년 넘게 한 곳에서 50년 넘게 노포를 운영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두루치기, 주물럭, 이런 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남네요. 네, 또 먹고 싶다. 자, 오늘도 새로운 추억을 쌓으러 맛집을 찾아 떠나볼까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요리는 바로 일행, 진행, 냉면입니다. 겨울에 냉면. 그뿐만이 아니죠. 냉면이 있다면 온면도 있다. 온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사이드 메뉴 빈대떡도 있어요. 이거
이쪽 함덕, 이쪽 조천읍 일대에 맛있는 냉면집이 있다고 소문나가지고 저희가 왔어요. 여기에 좀 독특한 게 황해도식 냉면이라고 하는데요. 황해도식?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독특한 건 여기 또 사장님네가 또 백령도 출신이래요. 제주도에 백령도 분들이 내우에 오셔서 백령도식 냉면을 보여주시는 그런 가게라고 합니다. 한번 제대로 맛 한번 봐볼게요. 자,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앞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빈대떡 바삭바삭. 자, 먼저 빈대떡부터 맛 좀 볼까요? 이곳 빈대떡은 밀가루가 없어요. 진짜 야. 건강할 것 같다. 근데 또 금방 튀겨서 나오는 거라서 그 금방 튀겨진 그 지짐이 그 느낌 있잖아. 그 기름에 쫙 금방 튀겨져 나오는 느낌. 제주산 메밀에 표고와 통, 녹두, 채소가 가득 들어간 그야말로 건강하고 고소한 빈대떡이에요. 야, 이거 무슨 ASMR인데요, 거의? 끝에는 바삭바삭한데 또 가운데는 또 포슬포슬 그 녹두의 향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좀 독특하긴 합니다. 온면인데요. 온면. 독특했어요. 맛. 겨울이라서 좀 따뜻한 것도 참고 싶은 분들은 이 온면을 또 찾게 되는데 비주얼은 뭔가 일본식 우동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 또 빈대떡도 안에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스름하고 그리고 그 면 자체에 그 메밀 박혀있는 그 모습 보이시죠? 원산지 딱 보면 제주도에 있는 식재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더라고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뭐 메밀, 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해. 그걸 거의 이 현지에 있는 식재료를 또 수급해서 사용하신다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맛 좀 볼까요? 근데 면도 자가제면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맛도 우동 같아요. 가스오부시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더 맛있게 먹으려면 매콤한 청양고추가 들어간 까나리 강장을 좀 섞어서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고추를 싹 섞어서 빈대떡이랑 같이 탁 해서 온면은 면이 좀 도톰했습니다. 나는 입에 침이 넘어가네요. 네. 양념장을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칠맛이 확 달라져. 넣어서 드세요. 그렇게 짜지도 않아. 싹 내려가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주인공. 아직 남았어, 지금. 오늘의 주인공 황해도식 냉면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먼저 삶은 면을 바로 찬물에 씻어서 1인분씩 돌돌돌돌 감아 올려줍니다. 그 위에 고기와 오이, 삶은 달걀을 올리고 차가운 육수까지 부어주면 황해도식 냉면 완성! 와, 냉면. 저도 냉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명한 냉면집들 보면 거의 보통 이렇게 그 사태, 소고기 사태를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육수 자체도 소고기 육수를 끓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그 돌사고를 우리고 그리고 위에 있는 고기 자체도 다 돼지고기예요. 독특해요. 그리고 무작정 먹을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법을 이렇게 옆에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1번, 메밀면과 육수를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릇째에 들이켜 냉면 육수를 음미해 주세요. 음미. 그리고 백령도식 육수를 먼저 까나리 넣는군요. 액젓을 한두 방울 쪼록쪼록 넣어주세요. 까나리 액젓이 그리고 또 마지막은 키였어요. 식초와 겨자는 기호에 맞게 드세요. 우리 또 장인정 아나운서가 또 냉면 또 많이 아니겠어요? 슴슴한데 맞아요. 뒤에 그 간이 싹 올라와. 그 혀 끝에서 감칠맛이 쫙 돌아. 좋다. 자, 흥분하지 마, 형구가. 천천히 먹어. 이열치열 아니고 이한치한입니다. 감칠맛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치아에 후루룩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 이게 딱 고구마 전분의 그 냉면도 좋지만 이런 냉면 너무 좋거든.
메밀냉면이라 끊어지는 식감이 좋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묵었던 체중이 그냥 싹 내려가고 또 올겨울에 또 장사도 안 되고 힘들고 나라도 이렇고 깝깝했던 게 그냥 여러분 제주도 조천읍 함덕에는 백령도 냉면 굉장히 맛있는 황해도식 냉면이 있어요. 어느새 해는 기어니어 저물어가고 만족스러운 식사도 했겠다. 이번엔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해안 누리길 50코스를 걸어봤는데요. 그 길을 따라 이번에 향한 곳은 요즘 일몰 명소로 급부상 중인 조천항입니다. 아, 여기가 조천항이군요. 근처 편의점에서 테이블과 의자도 빌려다가 일몰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해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오 편의점이 정리도 너무 잘 되고, 향기도 너무 좋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 아유 어머니. 보니까 이 밖에 그 테이블을 빌려준다고 알고 제가 네, 왔거든요. 네. 고객분들이 그럼 만족합니까?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소문 듣고 왔잖아요. 거기 가면 임신 좋으신 분이 맛있는 것도 잘 싸주고 그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처럼 네.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네, 그래요. 이쁜 테이블에서 앉아서 네. 일몰 볼 수 있다고 해서 네. 왔습니다. 감사해요. 지금 시간이 지금 한 5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해가 언제 이렇게 일몰이 예쁘게 질까요? 오늘이 한 5시 한 27분에 지는 것 같아요. 아, 오, 5시 시간 27분. 정확하시네. 그러니까요. 우리 또 사장님께서 일몰 시간도 정보도 전해주십니다. 아니 전해야 되니까 알아야 돼요. 골라봤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멍 때리기 시작 가볼게요. 사진 너무 아유, 따뜻해요. 푸짐하게도 샀어요. 욕심 부렸습니다. 자, 백숙 서빙 왔어요. 자, 갈비찜 서비스. 새우튀김 10,000원이에요. 우리 직원 같죠? 아 좋더라고요. 올란에 참 많이도 디테일도 먹었네요. 멋있는데요? 두부도 먹어, 생선도 먹어, 회도 먹어, 소고기도 먹어, 돼지 먹어. 정말 많이도 먹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같아요. 아, 벌써 25년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뱀의 해니까 뱀처럼 날씬해져야지. 여러분들도 바라는 파이팅! 바네. 파이팅! 25년도에도 정말 멋있는 뱀의 해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여러분 서로 안녕하면서 우리 해에게 안녕. 비행기도 안녕. 우리 모두 내년에 만나요. 사랑해요.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 곧 우리 곁을 떠나는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며 올 한 해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어딘가 했는데 조천항이 바로 핫한 오. 일몰 명소였군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니까요. 근데 진짜 좋아 보였던 게 이 편의점 감성. 이 편의점과 마치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이랑 의자 빌려주는 게 너무 분위기가 좋아 보이던데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 또 조천항은 그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좀 작은 항으로 또 속하는데요. 근데 그 주변이 좀 이게 널찍해서 이렇게 또 차박하시는 분들이나 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일몰 사진을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문나서 또 갔죠. 그리고 거기에 또 유명한 회센터가 한 곳이 있어. 아, 진짜요? 정말 정말 회센터도? 유명한 회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왜 회를 왔어요? 떠다가 그 조천항에서 먹는 또 맛이 또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길 갔어야죠. 그러니까요. 왜 안 딱 갔지? 가는 날이 휴무더라고요. 가는 날이 그래서 휴무. 그 옆에 있는 우리 또 삼촌이 우리 또 네. 편의점 삼촌이 또 친절하게 또 센스 있게 또 이렇게 또 테이블도 빌려주시고 해서 바다망
때리면서 네. 일몰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근데 네. 여행은 그렇게 계획이 틀어지는 게 또 묘미예요. 그렇죠. 그렇긴 해요. 오히려 네. 휴무였어서 더 좋은 뷰에서 감상을 했네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직 12월 31일에 올해 마지막 일몰 어디서 봐야 되지? 계획 못하신 분들은 조천항으로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셔서 또 아까 나왔던 황해도식 온면 그리고 냉면 함께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꼭 갈 것 같아요. 지금 달려갈 기세죠. 지금 갈것 당장.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즐거운 소식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제주의 다양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멋진 현장을 소개해 주실 오미경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경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현장의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또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추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추운 날 우리 따뜻한 온기를 또 나누면서 마음을 녹여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이번에 제가 다녀온 현장은 바로 감동과 또 열정까지 아주 가득했던 순간들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눔은 희망이다. 행복이다. 나눔은 사랑이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이다. 곱하기다. 따뜻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계절.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인지 함께 봐보시죠. 자, 제가 어디 가는지 궁금하시죠? 힌트는 제가 입은 옷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추운데요. 이렇게 추운 날 또 연말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진짜 추워 바로 보여요. 사랑을 나누는 장갑도 일. 아주 이렇게 사랑을 배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장갑도 끼고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어딘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다들 분주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바로 연탄 나눔 봉사를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장갑까지. 이렇게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봉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연탄이라는 것도 생소할 텐데 같이 봉사하면서 좀 따뜻한 마음을 좀 배워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요즘 연탄을 또 난방에 사용하는 집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연탄이 꼭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난방 수단을 바꾸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은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하는 소중한 생명줄과도 같은데요. 이제는 연탄 공장도 거의 사라져서 예전처럼 흔히 보긴 어렵지만 연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삼촌 이불 맞지 이불. 이불. 저희가 이 연탄 봉사를 처음 시작한 2011년도에는 제주도 내 전체 한 100여 가구쯤 있었는데 지금은 제주도 전체 한 20여 가구. 나머지는 연탄을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연탄구이 고깃집에서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요즘엔. 네, 지금은 제주도 내 전체 한 20여 가구 중에 제주 시내 관내에만 올해도 수요 조사를 했더니 한 12가구가 있으셔서 12가구 중에 오늘 2가구만 먼저 이렇게 제가 봉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한때 우리의 쌓여있는 거는 겨울을 진짜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또 연탄 따뜻하게 가격이 밝혀주던 이제 많이 연탄입니다. 올랐다고 해요. 뭐 연탄을 사용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네, 처음에 저희들 한 장당 가격이 한 500원 전후였던 게 지금 한 1,000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사용량도 점점 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탄 나눔을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 차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옮겨서 날라야 하는데요. 저도 빠질 수 없죠. 아이들도 2장씩 들고 가길래 저도 호기롭게 2장씩 들고 옮겨봤는데요. 연탄이 꽤 무겁더라고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와서 막 나르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뭉클하시나요? 뭐 저희도 흐뭇하고 뭉클하지만 이 수해 가구에 계신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찾아오는 그 친지들 이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실 텐데 이렇게 꼬마 친구들이 와서 연탄 배달을 하면
당신 손주들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이 건강한 공부도 잘하고 모든 사람 되려. 감사합니다. 아드님이랑 같이 지내시고 아들도 당으로 막 힘이 없은 게. 여기 다리는 왜 어떤 이거 나 6살에 6살에 바닷물을 어머니랑 같이 쭉 줘놔서 요만히는 대바지 새끼로 갑자기 열나면 막 아픈 거라. 그 새끼서 완영 진찰을 해보니까 산에 뭐 멍지근 동티에 그게 한번 가오니까 어머니네니 농사지니까 어니 아버지는 그자 논낭푼이에 물 하나 지정 낭푼이에 놔동 없더정 일어나지도 못해 없더정 소고추룩 먹어서 그 물을 먹으면 하단 막 괜당더령 야 산에 가 그러니 하고 무엇이나 해보라 하면 하는 한번 가오난 후들렉 일어나지는 것. 그러나 화장실을 톡톡톡톡 담을 짚으면 가지는 얼마나 어린 때 짚어. 거기 이제 백개띠 나와 올레완 고만 여자는 어멍내가 밭대가 노란 깜짝 놀란 거야. 너 똥이 여기 왔네. 나 오늘 화장실도 나늘 가서 야 한 번만 더 가와주시면 축 아닐 건데 이게 한 번 가면 조축이네 내분한 지 오래니까 동티니까 죽어분한 지. 연탄 창고를 가득 채운 연탄들, 차곡차곡 쌓인 연탄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 연탄들이 어머님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겠죠? 연탄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저희 이번에는 오늘 줄 애월로 서서 할 향해 거예요. 봅니다. 줄 서서 이쪽으로 오세요. 가자마자 줄서기를 또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그 연탄을 나르기 위해서 줄을 서시는 거죠? 네. 여기가 이만큼 비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반보 이상 더 옮깁시다. 조금씩 간격을 더 벌리세요. 연탄을 나르는데 웬 줄이 필요한가 궁금하실 텐데요.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연탄 행렬. 이번엔 아까보다 2배 더 많은 400장의 연탄을 날라야 하는데요. 줄을 이어서 한 장씩 옮기기로 했답니다. 또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하면서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사리 같은 손을 보태보는 아이부터 또 깁스를 하고서도 동참한 사람까지. 아유, 기특하네요. 베품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힘도 정말 세더라고요. 춥기도 하지만 마음만은 좀 따뜻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나름 봉사하는 거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함께 연탄을 나르다 보니까 봉사자들끼리도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단순히 연탄을 옮기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또 따뜻한 유대감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연탄을 쌓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이 쌓여가는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연탄이 건네졌습니다. 드디어.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저도 하나 받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날은 연탄뿐 아니라 또 겨울의 한기를 막아줄 따뜻한 이불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연탄들 막 봉사로 해서 받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유, 고맙죠, 저야.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차곡차곡 쌓여있는 연탄을 보니 마음까지 뿌듯하더라고요. 겨울을 보내는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희망을 더해줄 연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길 바라봅니다. 저 얼굴에 묻었어요? 저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베풀고 나면은 몸은 뭐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여러분도 또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그리고 얼굴은 카메라 보고 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단순한 연탄 몇 장이 아니라 차가운 겨울을 녹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연탄 한 장 한 장에 담긴 나눔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의 온기가 멀리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현장 소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제주에서 이제 연탄 구경하기 힘든 게 공장이 없어진 지도 한 20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도 없어지고 또 모든 것들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연탄을 또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연탄을 나르면서 뭔가 이렇게 웃음과 힘이 서로에게 웃음과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화면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아까 그 깁스를 하고서도 연탄을 나르던 우리 친구 너무 기특해요. 진짜 너무 기특하고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약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또 반성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또 함께 하다 보니까 네. 봉사자분들이랑 정말 금세 가까워지고 또 으쌰으쌰 이렇게 서로 응원하는 모습의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연탄을 쌓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웃음도 나누다 보니까 정말 날씨가 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올해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그게 그러니까요. 걱정이에요. 맞아요. 연탄값도 막 비싸졌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좀 기부나 후원도 덩달아서 좀 같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런 게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꼭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연탄처럼 이런 작은 나눔이 큰 온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따뜻한 소식 전해주신 오민경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지구를 생각하는 1분에서는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선물 포장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할 일도 많아지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 졸업식, 입학식 시즌 이럴 때 선물할 일 있다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제주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첫 소식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행정안전부가 매해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 분야별로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요. 올해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앞두고 제주도가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될지가 주목됩니다. 이 지역안전지수는요, 17개 광역시도를 그룹별로 나눠서 이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인데요.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까지 이 6개 분야를 이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의미겠죠. 제주는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교통은 2등급, 화재 2등급, 범죄 5등급, 생활안전 5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액면으로 보면은 이제 교통이나 화재, 감염병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이제 웃도는 수치의 성적을 받아들기는 했는데요. 이게 마냥 만족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 범죄와 생활안전 등급은 5등급 전국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생활안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구급 발생 건수를 매기는 수치고요. 범죄는 말 그대로 이제 범죄의 발생 건수인데요. 제주는 인구에 비해서 살인이나 강도, 강간, 절도, 폭력과 같은 이 5대 범죄 발생률이 이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가 발표된 것이 2015년부터였는데 이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이 9년째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좀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 9년째 꼴찌라는 말이 굉장히 진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한 어떤 분석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사실 초기에는 좀 관광객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 아니냐라는 좀 변명거리 아닌 변명거리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통계의 모수는 이제 제주 도민의 수로 고정이 돼 있는데 이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또 뭐 외국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이제 잡히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구조가 아니냐는 이제 의견이었는데요.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단순한 핑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지표가 점점 개선되면서 이 외국인이나 관광객에 의한 사건 사고는 이 지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순수 도민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만으로도 가장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꼽히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좀 도민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좀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수치를 보면요. 이 5대 범죄 중에서도 이제 절도와 폭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유독 제주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저지르는 주치 폭력의 건수가 좀 높게 잡혔습니다. 실제로 제주의 음주운전 경험률은 3.4% 수준으로 이제 전국 평균 2.5%보다 0.9%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고위험 음주율도 20%에 달해서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았습니다. 네. 제주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연동 누에모루 거리나 제주시청 건너편의 이제 대학로 거리 이쪽으로 집계 돼서 이제 주치 폭력 사건이 좀 주를 이룬다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고요. 네. 사실 제주도가 우리가 자랑하던 게 이 그 산무, 도둑, 대문, 거지 없는 산무의 섬으로 참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아까 보니까 범죄나 생활안전 분야에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씁쓸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제주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뭐 그동안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지역 안전 지수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신문고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고요. 또 자율방범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율방범대원의 비율이 제주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장 높은 자율방범대원이 가장 많은 지역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또 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 제주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동체 문화를 간직한 줄 알았는데 주치 폭력이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제주를 좀먹고 있다. 좀 강한 워딩을 쓰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지역 안전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이 주치 폭력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좀 강한 개선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거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제주 평화대공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귀포시 대저급 일대에 이제 일명 알뜨르로 불리는 일대 요 대규모 스포츠 타운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게 10월 즈음에서 요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상황이 진전이 있었는데. 제주도정의 의지와는 달리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여부도 좀 다소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국방부와의 협의가 아직 녹록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짧게 관련 이슈를 되짚어보면요. 이 알뜨르 일대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군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또 4.3 당시에는 양민학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이제 제주 근현대사에는 큰 상처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부지 면적만 185제곱미터에 이르는 곳이어서 이곳에 이제 활주로, 또 지하 벙커, 경납고, 고사포 진지와 같은 이 흔적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해방 이후에는 국방부 소유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 평화의 의미를 상기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게 10여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범위를 해안까지 넓혀서 마라해양 도립공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긴 협의 끝에 이제 국방부가 무상으로 이 토지를 양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업은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점에서 차질이 좀 빚어지는 걸까요? 네,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 최근 진행된 용역에서 당초 예정에 없었던 대규모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는 점이었죠. 규모 있는 스포츠팀이나 또 학교 운동부의 전지 훈련을 유치해서 이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요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은 알뜨르 비행장 활주로 동쪽에는 이제 야구장 4개와 또 사격장을 건설하고 또 지하 벙커와 관제탑이 있었던 그 유적지 주변에는 대규모 파크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일제동굴 진지 이제 동쪽으로는 전지 훈련장을 건설한다는 밑그림도 그렸고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 살짝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국방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국방부가 토지를 양해해두는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겠는데요. 일단 국방부는 원상 회복이 가능하게끔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연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이제 원상 회복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점이 이제 조건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요. 이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는 이제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스포츠타운이 좀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제주도가 이 부지를 좀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제주도는 이제 올림픽과 같이 이 스포츠는 이 평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제 대규모 시설을 들이는데 국방부가 좀 흔쾌히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제주도는 당장 내년에도 이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좀 반발이 일고 있어서요. 성사 여부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예, 뭐 평화 사업이라는데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알뜨르 일대는 사실 우리 뭐 도민이나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평화라는 점 또 제주 근현대사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또 시민단체들의 의견들도 잘 수렴이 돼서 좀 신중하게 접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반가운 소식을 전해보자면요. 반가워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이 마을이 올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신규 공모 사업에 최종이 선정됐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신청한 곳이 47곳이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은 12곳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주의 세화지구 역사문화지원 인프라 사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포함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 브랜드화, 또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 모델을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세화리는 세화해녀 순비의 꿈, 더 살아나는 로컬 세화라는 비전을 걸고 이제 문화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화의 휴일이라는 테마로 세화 휴일센터, 로컬 커뮤니티 센터, 세화 휴일 로드와 같은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국비 지원도 이제 크게 받게 됐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4년간 272억 원의 예산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제주의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뭐 고령화 문제라던가 소멸 위기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었는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좀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제주의 읍면 지역이 상당한 위기에 몰려 있죠. 더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이제 제주도 내 뭐 각 지역에서도 앞서서도 뭐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곤 했었는데 사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뭐 아니었습니다. 이제 공과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기 마련이었는데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결과물을 떠나서 이제 지역 차원에서 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사업 유치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좀 지역에 새 바람이 불고 또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이제 지역 경제 선순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구자읍 새와리 굉장히 좀 좋아하는 곳이긴 한데 왜냐하면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정말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새와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그 역사 그 문화 자원화 또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이 정말 마을에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새와리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또 기대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만나보는 코너죠. 주말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시, 어떤 문화생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나눔과 사랑이 가득한 자선바자회부터 모네와 앤디 워홀 등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까지 연말이 따뜻해지는 문화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따뜻한 사랑 나눔 전시부터 만나볼까요? 이에 전시된 그림들은 저희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위주로 해서 전시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병의 한가운데에서 치유와 위로가 된 그림. 정성스런 그림들 속 어린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만나게 됩니다. 주제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게 됐고 여러 가지 재능을 좀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미술 교육도 하고 음악 교육도 시키고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면 좋아요. 초원을 달리는 자유로운 말과 비행기, 제주 바다의 강인한 해녀들까지 주제와 표현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림 속 모습처럼 곧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 울림이 관람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그림을 자주 많이 보는 편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연말연시 되면 아무튼 아이들이 건강하게 빨리 회복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림들마다 아이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자신을 표현하고 또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는 친구들의 꿈과 바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비행기를 그린 친구의 꿈이 궁금하네요. 얘가 워낙 비행기를 되게 좋아라 해갖고 나중에 파일럿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친구가 직접 그린 작품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잘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이만큼 많이 자랐구나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이겨내서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멋진 파일럿 기대할게요. 이번 전시 수익금은 백혈병과 소아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환우들에게 전액 지원되는데요. 사랑과 나눔, 그 관심이 오래 지속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투병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멋모르고 왔다가 와서 보니까 아이들 그림 그린 거 그러니까 너무 그림도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림 그린 게 너무 보기 좋고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저희도 같이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써야 될 거고 따로 후원하는 것보다 제가 쓸만한 거 또 필요한 거 사고 후원도 하고 일거양득
뭐 일석이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하나 샀을 뿐인데 괜히 그냥 후원도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4회 제주 비엔날레 협력 전시로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전시 작품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미술관인 요하네스버그 아트갤러리의 소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 미술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시대별로 소개하고 전시 작품은 약 143점 정도가 됩니다. 피카소부터 모네, 드가와 앤디 워홀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거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미술사를 만들어간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요.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이 될 만큼 그 아프리카 현대미술도 그 면면이 굉장하고 다채로운데 접하기 쉽지 않은 이번 전시 작품들을 이번 전시에서 놓치지 않고 감상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나 책에서 만났던 걸작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색과 질감, 터치까지 시대를 넘는 걸작의 향기와 품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번에 가만히 집에 굳은 날씨에 현대미술관에서 모네 작품을 한다고 그래서 와봤는데 그래도 마음의 양식을 얻은 것 같고요. 또 한가하게 이렇게 실내에서 하니까 또 마음이 좀 너그러운 마음도 생겼고 지혜도 쌓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전시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좋은 전시를 이렇게 한 분들 그리고 좋은 전시를 이렇게 해주신 제주 볼 수 있는 제주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많이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이번 전시에 아주 대규모로 와 있는데요. 네덜란드 미술, 영국 미술, 아방가르드 현대미술까지 총 집합해 있으니까 이번 전시 놓치지 않고 관람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데요. 거장들의 작품 속에서 올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네, 서양미술사 400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값진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모네, 피카소부터 앤디 워홀까지 우리가 정말 교과서나 뭐 책에서만 봤던 그런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정말 진품 작품 만났을 때 그런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 있잖아요. 다르죠. 그런 거 느껴지는 거 공감하죠? 맞아요. 저도 네. 정말 공감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교과서에서만 봤던 거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화면으로만 봤던 거를 뭐 해외여행 가게 되면 가끔씩 운 좋으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미술관에 가서 진짜 그 생생함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 작가가 손으로 어쨌든 만졌던 그 느낌 그리고 붓터치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던데 전시 기간도 좀 여유로우니까요. 연말 연초에 좀 시간 내서 방문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늦은 밤부터 이 제주도는요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중산간 지역에도 눈이 내려서 또 적설을 기록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운전하시는 분들, 운행하시는 분들 특히나 또 뭐 농사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를 맞았는데 사실 이럴 때는 뭐 송년 모임이나 각종 약속들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평소보다 이런 약속들이 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덩달아서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크리스마스 무렵을 좀 지나면서는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네. 지역의 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모두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연말 소비 촉진도 하고 있고 송년회 참석도 많이 하면서 정말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고 계시고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2024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제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을사년 새해겠네요. 네. 더 풍성하고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